최근 과거와 연결되는 무전기가 발견되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SG가 이를 단독 입수해 과거의 인물과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현대 소설 작가이자 문화예술운동, 계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인 오늘의 주인공, 잠시 후 만나보세요. 한강의 기적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낸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 이면에는 고난과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민주화 운동, 1950년대 호국의 움직임, 1910년대부터 1940년대의 독립운동, 1900년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나라를 잃었던 가슴 아픈 역사의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총칼을 들고 대안의 결의로 뭉쳐 끝까지 싸운 무장 독립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장 독립투쟁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운동과 계몽운동입니다. 총칼 대신 펜을 잡고 글로써 당시의 시대상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많은 문학작품을 남기시며 문화예술운동과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이 노란 동백꽃을 보면 떠오르는 분이 계실 텐데요. 바로 김유정 선생님입니다. 봄부, 동백꽃, 소낙비 등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시죠. 이렇게나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신 김유정 선생님은 29세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천재는 단명한다고 했던가요? 과연 선생님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선생님의 삶으로 떠나보시죠. 김유정 선생님은 1908년 2월 12일 강원도 춘천 신례마을에 명망있고 부유한 집의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집안의 후원으로 12세의 나이에 제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이후 차례로 휘문고등보통학교,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학문하며 현대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안의 부유함과는 별개로 부모님 모두 1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누나들은 모두 시집을 가 눈칫밥을 먹고 지내는 등 아픔이 있었습니다. 20세에 인간문화재 박록주의 공연을 처음 관람하고 짝사랑했으나 끝내 거절당하고 늑막염과 치질에 걸려 고향 신례마을로 내려와 술에 빠져 방황하기도 하였으나 신례마을의 낙후된 환경을 목격하고 야당 금병의숙을 설립하여 교사가 되어 주민들을 가르치며 계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제에 의해 얼마 못 가 해체되고 유산을 상속받은 맏형 김유군의 방탕한 생활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932년 6월 15일 김유정 선생님은 첫 작품인 신청을 탈고하고 이어서 1933년 1월 13일에는 상골 나그네를 탈고하며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유정의 상황을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본 절친한 친구인 소설가 안회남의 권유로 부인회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1935년 1월 소설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 문예 1등에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병과 가난에 시달리며 그야말로 목숨을 불태운 집필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그 결과 2년 동안 30여 편의 작품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성한 작품 활동만큼이나 병마도 끊임없이 선생님을 괴롭혔고 결국 죽는 날까지 펜을 놓지 못한 채 1937년 3월 29일에 병이 악화되어 29세의 나이로 쓸쓸하고 짧았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에서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김사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을 쓰는 김유정 작가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거라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향촌 농민의 삶을 동경하며 글과 문학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과 열망을 갖고
없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소설가입니다. 선생님은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고, 당시 농촌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작품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의 독자에게도 무한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러한 글감을 어디서 주로 찾으셨나요? 저는 제 작품에 고향 신례마을의 어릴 적 경험과 제 삶의 고통, 고난을 녹여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에 농촌 마을 민초의 삶을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만석군 집안으로 부유하게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 때문에 가세가 기울게 되었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소심하고 내성적이던 저는 어린 시절부터 눈칫밥을 먹으며 애정결핍과 연상의 여인에 대한 환상이 생겼나 봅니다. 그러한 유년 시절의 경험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드러났나요? 대표적으로 단편소설 봉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봄의 주인공은 정순이를 좋아하지만 언니의 대릴사위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아무래도 제 짝사랑의 경험을 살려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여성에 대한 환상과 당시의 대릴사위라는 전근대적 농경문화가 결합하며 소설 속 인물, 점순이와 주인공의 관계가 드라마틱하고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던 것이군요. 다음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대표작인 봉봄의 시대적 배경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의 농촌 사회와 마을 농민들의 정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봉봄을 집필할 때 해학적인 표현과 당시의 생생한 언어를 사용해 1920에서 30년대 민초들의 삶을 가감없이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1930년대 최초로 단편소설을 한자어가 아닌 순수한 글로 그리고 완벽한 구어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강원도 방언이나 비속어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 시대의 봉건적 제도에 맞게 지위나 신분에 관한 용어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제 소설을 통해 해학을 나타내고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대지주가 토지를 소유하고 소작농이 경작하는 봉건적 제도가 만연한 전근대적 모습을 제 소설 봉봄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노동력이 부족한 식민지 시대의 특성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릴사회를 들여 청년을 머슴으로 부리는 모습을 묘사하려 했습니다. 김유정 선생님의 작품 봉봄은 방언, 고어 같은 생생한 언어와 생활상을 기록하며 역사적 고증 자료라는 가치와 농경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를 제기하셨네요. 이상으로 면담을 마칩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그의 작품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소설과 삶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그 자체로 떼놓을 수 없는 작품처럼 다가옵니다. 자신의 뜻을 모두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는 영원한 청년 작가로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이상 SG 뉴스 마칩니다.